법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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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 평화에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 늘 깨어있게 하소서. 물러설 수 없는 촛불의 행진 우리 국민들 늘 승리하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정치판에 날리는 시원한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콜검과 탄핵 이런 제목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김태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 싸대기 이후로 그 사이에 이제 140만에 달하는 탄핵 청원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마무리가 됐고 이게 마무리되면서 같이 맞물린 게 이제 19일 날 있었던 탄핵 청문회. 네. 그 다음에 토요일이었던가요? 그 네. 김건희 콜검 사태. 네. 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143만 4,784명. 네. 이 엄청난 거였죠. 탄핵 청원이라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가만 놔뒀으면 200만 넘었을 텐데. 아. 네. 계속 이제 안 돼 가지고 네. 그 저 접속이 다 안 돼 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못 하셨죠.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뭐 이제 끝난 거예요? 더 못해요? 이제 그게 이제 한 달 기간입니다. 아, 기간이 있어가지고. 6월 20날 해서 7월 20날까지. 아, 그래서 네. 그걸로 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탄핵 청문회가 시작이 된 거니까요. 어쨌든 뭐 역사적인 기록 아닙니까? 네, 역사적인 기록이죠. 네, 140만이 했다는 것은. 네네. 앞으로 이런 일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상 뭐 100만 촛불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네, 네. 실제 거리가 쏟아져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여기에 민심이 됐고요. 네, 네. 실제로 지금 국회를 압박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청문회가 열린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소위에서 열까 말까 한다는데 그걸 바로 그냥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그냥 밀어붙인 거죠. 네, 전국에 큰 영향을 줬죠. 네. 네, 사실 거리에 나오기 좀 힘들다 보니까 아, 이 탄핵 청원으로 대신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00만이 모여서 촛불을 들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다른 청원도 아니고 탄핵 청원에만 이렇게 서명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악화는 엄청나다 하는 걸 또 알 수 있죠. 탄핵 민심이 얼마나 큰지를 네, 그냥 싫다가 아니잖아요. 네, 탄핵하자는 거니까요. 탄핵하자는 거에 네, 서명을 네. 그렇게 많이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열렸던 청문회나 또 이번 주에 이제 김건희 청문회, 지난주 최혜병 청문회고요. 네. 이번에 이제 비리 청문회고. 네. 또 이제 사실 그 탄핵 사유가 5가지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뭐 후쿠시마 문제랄지, 네. 그다음에 전쟁 위기 문제,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대부분 무시 문제 이런 게 네. 다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은, 네, 그렇게 다 탄핵 사유니까요. 그렇죠. 더 앞으로도 커지겠습니다. 네. 예, 지금 그러면은 이번에 정말 온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어버린 콜검 사태. 역시 이 콜골보다는 콜검인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배달의 검사? 배달의 검사. 우리가 그 배달의 민족으로서 예. 우리가 어떤 검사입니까? 이런 야, 겁니까? 전화해 저기 조사로 와 이 자식아 그러면 네. 이제 막 조사로 오는. 와, 그거 참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어디가 충격적이었습니까, 선생님? 검사들이 김건희한테 조사받기 전에 네네. 이 휴대폰을 다 제출했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뺏겼다는 말이에요. 뺏겼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야 핸드폰 다 네, 내놔. 네. 그리고 들어와. 이렇게 조사를 할 때 그 전에 네. 뺏은 건데 앞으로 저도 검찰 조사를 받을 일 있으면 핸드폰을 뺏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권리니까요. 보니까 그거 뺏어도 되네요. 네. 야 검사들 다 어. 옷 뒤져가지고 네. 휴대폰이랑 다 내놔. 그리고 우리 집으로 와서 조사해. 우리 집으로 와, 집 앞으로 와 이것들아.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카페로 와. 내가 지정한 카페로. 이제 앞으로 뭐 이게 한번 길을 열어줬으니까 김건희가 네, 네. 우리도 이 콜 검사들을 불러서 조사를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출장 서비스. 네, 사실상 뭐 검사들이 김건희를 조사했다기보다는 네. 김건희가 검사들을 조사한 거죠. 야 그동안 얼마나 실드 칠 준비를 잘했어. 나 어떻게 막아줄 거야. 네. 뭐 이런 거 보고받고 정답 맞춰봐 이런 건가요? 못하는 놈들 한 대씩 때리고 검열을 하지 않았을까. 예. 이런 걸 해가지고 결국 김건희 특검에 안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있을 김건희 청문회 네. 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또 9월달에 중요한 재판이 하나 있답니다. 네. 근데 그 사전에 네. 지금 털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서울지검에서는 저희들은 맹렬하게 수사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맹렬하게 네. 달려가서 휴대폰 제출하고 그런 걸 맹렬하다고 표현하는 모양이네. 네. 근데 선생님 이거 정말 개도 너무 개 아닙니까, 선생님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 눈이 어떻게 볼까? 국민들의 눈이 전혀 무섭지 않은 모양이에요. 김건희든 그 검사들이든. 무섭지 않은 측면도 있겠지만 네. 그만큼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급하다. 네, 지금 위급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야 이제 좀 있으면 청문회 열리고 뭐 증인 채택 압박 들어올 거고 분위기가 안 좋게 돌아갈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쇼라도 안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증언에서 튀어나오는 이 헛발질들, 네네. 그 다음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뭐 문자들, 네. 폭로들, 이종호 뭐 이런 이종호 단독 뉴스와 네. 더불어서 이것도 지금 이 결국 140만 청원이 만들어낸 사실상 하나의 모습이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위기 의식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되겠는.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를 못 재는군요. 지금 이제는 급하니까. 아무나 막 하는 거죠. 일단 던지고 보는. 이거라도 해보자. 그럼 선생님 이거는 김건희가 대단히 위급한 느낌이 든다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뭐 거짓말이겠죠. 윤석열 같이 둔한 사람이면 몰라도 김건희는 예민하기 때문에 언제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 찍으면 안 되는지 그걸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필요하면 안 찍고 또 상황이 된다 싶으면 찍고 이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이거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았겠죠. 그래서 뭐 검사들을 한번 조사를 해야 되겠다. 어디까지 조사해놨어 이놈들아. 네, 그래서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저자가 김건희라고 하는 작자가 정말 저지른 그 범죄들, 그다음에 뭐 학력 위조며 뭐 경력 위조며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뭐 주가 조작에다가 명품백에다가 뭐 고속도로 뭐 휘게한 거에다가 정말 이러면 수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정말 범죄자로서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죠.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를 모욕을 준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네네. 근데 자기는 그냥 지가 임의의 시각에 지가 지정한 장소에서 핸드폰도 다 뺐고 사진도 안 찍고 그 좋아하는 사진을 왜 안 찍고 그러니까요. 이럴 수가 있는가?
김건희는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방에 크게 가겠죠, 뭐. 크게. 네. 아. 감옥 들어갈 때 죄수복 입고 이제 찍으면 되지. 네. 포승줄 묶여가지고. 네. 네. 그거 사진 교체할 수 없는데요, 그죠? 네, 그거 이제 김건희 하와이에서 사진 한번 교체하느라고. 나중에 김건희 사진전 해야 된다니까요. 김건희 사진전. 쫙 한다음에 마지막에 그 감옥 죄수복 입고 끝나는 걸로. 그때 감옥에 이렇게 네. 최상시에 내밀고 있는 얼굴 마무리. 네, 마무리. 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그 배경 음악을 좀 한번 좀 제가 써보고 싶네요, 미리. 네. 흥망성쇠로다가. 네, 네. 네. 그렇군요. 이거를 근데 이제 그 검찰총장이 몰랐던 모양이에요, 선생님. 검찰총장 패싱 논란. 네. 네. 그만큼 다급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다급하다. 네, 이원석이 불러가지고, 네네. 야 이거 좀 어떻게 이렇게 할 거니까 협조해 이런 거를 할 시간적 여유,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원석을 사업할 시간도 없었다. 네, 작업 칠 시간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네 완전히 똘마니 서울지검장한테 야 니네 그때 내가 만들어줬잖아 수사팀. 네. 그걸 지금 그걸로 빨리 하자 이렇게. 네, 그 이원석이가 뭐 격렬하게 반대해서 맞아요. 뭐 이럴 사람은 아니거든요. 경로했다던데요. 아니 그동안 한 걸 보시면 네. 이원석이 이런 얘기를 하면 거의 검찰에 뭐 운명을 걸고 한번 네. 붙겠다 이럴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다만 좀 뭐라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합니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쪽팔리자 우리가 너무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너무 가오가 상합니다. 네, 검사들의.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아하. 그러면 뭐 어쨌든 압력을 가하든 회유를 하든 해서 음. 굴복시킬 수는 있어요. 제가 볼 때. 네. 이원석 정도는. 이 사람이 이렇게 뭐 엄청나게 신념이 투철한 이런 사람도 그렇죠. 아니거든요. 지난주만 해도 선생님 저희들이 막 분노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아니 그때 이 바로 재판 이 수사관들이죠. 이 수사관들 네. 교체를 딱 해버려 가지고 네. 완전히 자기를 패싱해서 그렇죠. 그냥 침묵하고 있다가 그때는 침묵만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이제 그 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탄핵 검사 탄핵하니까는 막 지랄했죠. 네, 선생님 딱 좋은 단어네요. 네. 네. 지랄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원석을 설득 못할 상황은 아니었다 이거죠. 근데 시간이 걸리고 맞아요. 그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고 여유도 없는 거예요, 지들이. 네. 그러니까 급하니까 야야 걔 또 설득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네. 야, 직통으로 네가 해. 이러니까 이제 이원석이 뭐 흥분을 한 건데. 네네. 아니 뭐 패싱 한두 번 당해봐요? 뭐 괜히 화내는 척하고 그래. 진짜 그렇게 화냈으면 진작 싸우든가. 네. 여태까지 싸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유일하게 이원석이 소리 지른 건 민주당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네. 윤석열한테 뭐 대놓고 뭐 화 한 번 낸 적이 있습니까? 네. 검찰 독재라고. 네. 그래놓고서 맨날 이제 주변에다 불쾌감을 표현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윤석열하고는 똑같지 않은 것처럼 선긋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저는 이원석도 뭐 그런 점에서는 거기서 거기다. 예. 네, 이렇게 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사상 최초 아닙니까 지금 그 한나라의 대통령의 소위 영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검찰이 수사한 게 좀 최초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우리 역사에도 최초인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적인 일인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한 기사에 집중을 하지는 않고 뭔가 이원석 패싱 논란 이것만 잔뜩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뭐라 그럽니까? 그 뭐 완전히 정신 혼란하게 해가지고 진실을 안 보여주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네, 그 김건희의 죄, 그 죄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건 안 나와요. 네. 뭐 조사한 게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예. 네, 이번에 뭐 조사 당했으니까. 조사 당했으니까. 한 게 아니라. 그럼 뭘 조사 당했는지 그걸 좀 써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궁금한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원석이가 서울지검장한테 막 이제 화를 내고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질책을 하면서 진상 파악해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수사했던 검사가 나 열심히 일했는데 뭐야 이거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걔한테 그러냐고요. 윤석열한테 화를 내야지. 이때 이원석이가 웃겨요 이 사람이. 뻔히 알면서. 뻔히 알잖아요. 이거 윤석열이란 건데. 그러니까. 그럼 뭐 중앙지검 검사가 아무런 지시도 없고 요구도 없는데 네. 알아서 그랬겠습니까? 설마 자기 연맥이려고? 예.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따져야 되거든요. 왜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하느냐? 검찰 네네. 수사에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건 유기 안 하고 그거 엄하게 거기 아래쪽에다 화를 내고 화를 내는 척하는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좀.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너무 쪽팔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고도로 짜놓은 거 아니냐 이놈들. 네, 네? 맞아요. 뭐 이거 자체까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약간 털려고. 네. 그래서 이원석이 사과를 했어요. 대국민 사과를. 저희들이 검찰에서 뭐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거 바보죠. 바보예요 진짜. 윤석열이가 사과를 해야지. 네. 예, 아무튼 이거조차도 우리 국민들의 이 140만 청원으로 이뤄낸 그런 일이라는 거. 근데 갈수록 그런 일들이 잦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얘네들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뭔가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죠. 뭐 이미 거의 뭐 저는 탄핵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이미. 네, 그래서 차라리 빨리 청문회 길게 하지 말고 재미도 없는데 이제 뭐 수사권도 없고 조사권도 없기 때문에 네네. 재미도 별로 없어요 이제 잘못되니까 그냥 특검을 하든가 네. 하고 탄핵 발의 빨리 해야 됩니다. 특검으로 빨리 탄핵 소추를 빨리 발의해라. 150명이면 되니까. 네네. 일단 발의를 해놓는 거죠. 140만 명이 이렇게 해줬으면은 그 정도는 해줘야죠 국회의원들이 진짜. 그럼요. 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청문회인데요, 선생님 뭐 청문회 보시면서 그 재미난 거 있으셨습니까? 안 봤죠 이런 거. 이게 너무 길어요 이런 거. 네, 근데 기사에서 그래도 뭐 그 기사나 뭐 잠깐 짤이나 이런 거나 봤는데. 뭐 재미난 거. 재미난 건 뭐 인상 깊었던 거였지. 네, 거기서 임성근이 이제 거짓말하다 걸린 거. 그거 한 2번 걸렸죠. 네, 걸렸죠. 그다음에 그 임성근의 표정 어떻습니까 표정? 선생님도 지난번에도 표정 보고 야 겁이 찔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보다 상태 더 안 좋더만요. 더 안 좋아요. 네. 눈 깜빡이는 거 엄청나잖아요 이번에. 저는 지난번에 선생님이 겁에 질렸다고 그랬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부인으로서 당당하게 한다고 난 생각했는데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드러나는 것 같아. 더 확실해졌죠? 거짓말을 일단 하고 보고 맞아요. 나중에 부인하고 그걸 또 뒤집기도 하고 선수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하고 뒤집고 막 굉장히 심리가 불안한 것 같아요. 저번보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눈도 막 진짜 윤석열 도리도리하고 한번 재봤으면 좋겠어. 누가 많이 하나. 눈깔이 왔다 갔다 눈 깜빡이는 거. 파르르 동공지진? 이거 깜빡 위아래로 자율주행 엄청 빨라요. 이게 이제 일종의 틱이잖아요 이런 게. 윤석열은 이 목틱이고 눈썹 틱인 거죠. 불안의 표현. 불안해서. 그러니까 뭐 거기에다가 시선도 아래로 계속 깔고 얼굴 표정도 뭐 그렇고 울상이고. 그래서 임성근이가 참 그런 거 보면 심지가 약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겁이 많다 쉽게 얘기하면. 겁이 많은 놈이 왜 그 잘못은 저질러요? 그러니까 임성근은 주범은 아니게 제가 볼 때. 주범을 할 만한 인물이 못 돼. 이번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임성근은 자기 자신의 잘못은 그냥 뭐 이제 최혜병 죽음과 관련해 가지고 그 잘못 지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만 인정해 버리면 끝나는 거고. 그렇죠. 지금 사실 이 이 청문회와 특검은 이 수사 외압. 그거에 대한 사실은 지금 그걸 밝힌 거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사실 임성근이는 처음에 말이죠. 네네. 자기가 그 최혜병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옷을 벗겠다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러려고 했어요. 근데 이종호가 벗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윤석열이랑 경고하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 막 악랄하게 뭐 이제 뻔뻔하게 싸우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위에다가 술 따라주고 뭐 이렇게 가서 안마도 해주고 이런 건 잘하지만 골프 치러 오세요 이런 거 하지만 그런 건 접대도 잘하고 그러니까 뭐 약간 이제 술 성무 정도의 일은 잘할지 몰라도 엄청난 악당은 아닌 거예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사람들 불러다가 나쁜 일 시키고 할 정도의 인물은 못 되는 거죠. 그냥 출세하고 성공 출세하고 싶어서 위에다 딸랑거린 사람 정도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번에 사건이 터지니까 옷 벗으려 했어요 자기가. 이건 뭐 안 되겠다 옷을 벗어야겠다 책임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위에서 안 돼 옷 벗지 마. 우리가 너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따라갔겠죠. 심지가 약하니까. 근데 줄줄 따라오다 보니까 청문회까지 나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임성근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불안하네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짓을 이렇게 당해야 돼? 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곤혹스러움 그리고 두려움 같은 거. 이게 끝이 어딜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가 나쁜 놈이에요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아니 선생님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은 걔 누굽니까? 그 유상법인가? 그 국힘당 국회의원이 그 골프 3부 있어요? 그러니까 3부 없어요. 했지 않습니까? 이거 약간 연맥이려고 하는 건가?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고 아니면
뭐 그 순간 당황해서 진실을 얘기했을 수도 있겠고 네, 네. 왜냐하면 국힘당이니까 국힘당이 물어보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저긴 진실을 말해줘야 돼. 이쪽은 거짓말하고 이쪽은 거짓말하고 야 진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정신분열이군요. 그러니까 임성근이 대처를 못해요. 대처를 제대로. 그러니까 거짓말도 실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마음의 안정이 있어야 됩니다. 평정 상태가 있어야 능숙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계산도 착착 해가면서 네네. 이런 건 인정하고 이런 건 거짓말을 하고 근데 인성은이가 그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너무 불안하고 겁이 나고. 그러니까 그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밖에 과외 선생을 과외 선생, 과외 선생. 시험 보러 들어갈 때 수험생들이 네네. 밖에 과외 선생 대기시키고 이 무전기 딱 차고 자 3번은 이건데 어떻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자신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임성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몇 가지 대답을 해놓고 나중에 서면으로 번복하기도 하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지금 뭐 경호처 출신 송호종. 이거 아니야. 네. 사진 있는데? 네. 또 저는 모른다고. 일단 발뺌을 했는데. 발뺌을 해놓고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 보니. 아마 과외 선생님을 다시 만나봐야 나가서 이제 조언을 받았겠죠.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발뺌이 안 될 것 발뺌 안 같은데.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면으로. 제가 잘못 말했다. 그렇죠. 안다.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네 지시를 완벽하게 망각한 사실을 스스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야 선생님 이건 심리 분석 해줘야 돼요. 이게 만약에 내가 내 지시를 완벽하게 망각한 사실을 스스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자기가 진술 번복하면서 한 얘기인데. 네네. 그러니까 나도 내가 지시한 걸 까먹어서 그때 의도적이지 않은 거짓말을 하게 됐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럼 이 문장 자체도 그러면은 과외 선생이 해준 거군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지가 한 게 아니겠네. 네. 그래서 뭐 기억나는 대로 증언했지만 결국 거짓말했다 이거예요. 네네. 그래서 법사위원회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얘기에 이런 글을 보냈지 않습니까? 네네. 나가서 보니까 이거는 거짓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고 코치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걸 보냈을 텐데 자 만약에 이 말이 맞다. 자기가 자기 지시를 완벽하게 망각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다라면 지금 정신병이 온 거거든요. 이 정도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 거를 까먹을 정도면 그러면 자기가 정신병 상태다 지금 그걸 인정하는 거고 사실 그게 아니라면 뭐 이거는 이제 거짓말이겠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임성근이가 자기가 대답한 것을 나와서 코칭 받으면 아니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지금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감정적 혼란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감정적 혼란. 네, 사람이 공포라든가 불안 뭐 또는 당혹스러움 등등 이 감정 상태 특히 부정적 감정이 강도가 세지면 사고를 잘 못해요 그 순간. 혼란스러워져요 막. 그래서 평소 같으면 임성근이 이렇게까지 바보는 아니었을 거예요. 밖에서는. 근데 이 자리에서 들어왔을 때는 뭐 이제 바보가 되는 거죠 바보가. 내가 지금 어디까지를 알아야 하는지. 뭘 얘기하고 뭘 부정해야 되는지. 되는지 어디까지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이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외 선생을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문자 보내면 답해 주세요. 선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는 3명한테 지시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증인 선서 거부하라고. 그래서 거부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는 그걸 시켰더니 역효과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거짓말 할 건데 증인 선서를 해도 거짓말하고 제대로 얘기 안 하는 게 당연한데 괜히 증인 선서를 거부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작심을 했다 이런 비난을 찾지 않습니까? 역효과만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이번에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따로 지시는 안 하겠다. 그랬더니 이 신범 처리하고 이종섭이는 조금 영리하니까 선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임성근은 또 안 해야 되는 줄 알고 안 한 거지. 근데 안 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자기만 안 했어. 그러니까 문자 보낸 거죠. 야 선서를 나만 안 했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럼 하세요. 그러니까 좀 이따 와서 다시 선서를 하고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그 이제 걔가 무슨 뭐 외사촌 동생인가 뭐 외사촌인가 검사라는데 뭐 박철환인가 그러던데요. 아니 근데 이제 그것도 골 때리긴 했어요.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근데 이미 사진이 기사가 나갔어. 청문회장에서 아니 기사가 나갔다고요. 근데 그 사실을 몰라. 벙쪄 있죠. 벙쪄가지고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또 밝히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 박철환 검사라고 하는 애가 하는 말이 웃기더라고요. 이놈이 자기는 심리 상담을 해줬다고. 선생님. 뭐 그러면 아니 선생님이 할 일을 왜 검사가 하고 있습니까? 심리 상담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 안 좋잖아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코치해주는. 그렇죠.
나 지금 너무 슬퍼, 뭐 울고 싶어 이러면 힘내세요. 뭐 이런 게 심리 상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격려해주고 실제 심리 상담을 해주고 있다. 지지해주고 막. 그걸 하필 검사가. 네, 물론 이제 그거 말고 법률적 조언도 해주겠지만 이제 지금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뭐 이런 것도 했을 수 있죠. 야, 진짜 아니 저는 뭐 검사가 뭐 콜검에다가 심리 상담에다가 뭐 별걸 다 해요. 출장 심리 상담사인가? 네, 출장 심리 검사. 심리 검사. 네, 이제 새로운 유형의 검사가 등장했습니다. 신검. 야, 뭐 별걸 다 해요. 근데 이게 박철환 이 사람 보니까는 엄청나더만요. 뭐 카페도 만들어가지고 임성근 막 옹호하는 글도 쓰고 막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아예 그 윤석열 라인으로 해가지고 얘를 코칭해주는 진짜 어떤 정말 심리 상담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아무튼 그 골프 3부는 이번에 컸습니다, 선생님. 네, 이게 3부 토건이라는 것을 네. 대체로 다 그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일부가 막 우겼잖아요. 네. 골프 1, 2, 3부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네. 임성근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런 건 없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국힘당에서 이걸 물어본 게 잘못이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많이 당황했어요. 네. 물어본 국회의원도 많이 당황했어요. 이거 민주당에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3부는 저녁 골프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국힘당에서 얘기했잖아. 자기 편이니까 이게 지금. 이거 이제 코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국힘당이 물어보면 진실을 말하고 잘 얘기하고 민주당 얘기하면 무조건 잡아떼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들어왔을 수 있잖아요. 국힘당이 물어보니까 진실을 얘기해버린 거죠. 진실 말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3부를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결국 이제 3부 토건이라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됐죠. 네. 핸드폰 비번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습니다. 네, 진짜 안 날 수도 있겠죠. 이 상태를 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망각, 이런 완벽하게 망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근데 진짜 열받는 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얘 밑에 있던 그 포 7대 대장인가요? 네. 그 사람을 지금 계속 왕따 시켜가지고 걔네들이 해병대에서 왕따 시키고 이 양반이 지금 정신병원 자기 스스로 들어가고 약 먹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자기 부하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정작 보니까 정신병원 지한테 있구만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임성근도 그런 상황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도 그렇다. 그러니까 저놈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종호 뭐 이런 애들이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놨다. 나를 이 자리에 끌어내서 완전히 폐인 만들고 있다. 자칫하면 이거 그러면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연탄가스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이거? 뭐 오늘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마티즈로 갈 수 있는 건가 이거? 그거 조심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얼굴 표정이 안 좋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이 정권은 정말 이 사람들을 끔찍하게 그러니까 페인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임성근은 나쁜 짓도 적당히 했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악인도 될 만한 그릇이 못 돼요. 근데 괜히 껴가지고 이번에 고생 엄청 하는 거죠. 그야말로. 진짜 악당들한테 당해서. 이때 제일 좋은 건 이종호를 불어버리는 거죠. 그냥 다 불면 되는데. 다 불면 되는데 그것도 무서운 거죠. 불기도. 부는 게 무서우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불고 털고 그냥 끝내고 싶겠지만. 참 그러네요. 아무튼 이번에 이제 선생님 보면은 이 당당한 증인들과 이 불안한 증인들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내부 고발자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네, 공익 제보자. 네, 그 김규현 변호사였더라고요. 그 김규현 변호사가 갑자기 현장에서 이제 증인으로 전환이 됐는데 국힘당 애들이 막 몰아붙였어요. 근데 변호사도 나도 증언할 생각이었다고 하겠다고 증언 증인으로 되고 그 박정원 대령도 굉장히 당당하고 떳떳하게 속이 후련해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성근이나 이종섭이나 다들 불안해 보이고. 맞습니다. 심리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종섭이나 임성근이는 빌런으로 치면 하급 빌런이에요. 하급 빌런. 하급 빌런들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걱정하는. 쟤네들 잘못하면 다 분다 저것들. 관리 잘해야 된다. 그런 빌런들인 거예요. 이종섭 그 얘기 많았죠 우리가. 그래서 호주로 보낸 거 아니겠어요? 호주 보낸 것도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거는 그냥 어리버리해서가 빨리 지금 내보낸 거다. 실제로 이게 차관급이 가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요. 대사를 장관급이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상
강등이죠. 강등이다. 네,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이번에 이종섭보다 더한 사람이 임성근이란 말이에요. 네. 이종섭이 오히려 양반같이 보이잖아요. 네. 임성근하고 비교했을 때. 아하. 그러니까 아마 저쪽에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네. 저 위험하다 임성근이 저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오늘 내일 위험한데 이거. 그래서 저는 특검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네네. 특검을 해서 그 국힘당인이 이런 애들이랑 격리시킨 다음에 예. 임성근이 이렇게 좀 혼내기도 하고 네네. 또 담배도 주면서 달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마음을 그러면 이제 임성근이가 막 질질 짜면서 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빨리 이게 뭔가 나오지. 이 청문회는 뭐 못하죠. 눈이 많은데. 네네. 거기서 만약에 진실 말하면 국힘당 의원들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네. 이 자식아 누가 진실을 얘기하라 그랬어. 그리고 이번에 선생님 청문회 보니까 뭐 장난 아니더만요. 그러니까요. 몸싸움하고 뭐 완력 뭐 쓰고. 마귀떼들이에요. 네. 강목 같은 거 숙여갖고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임성근 네. 때리려고 말 잘못하면. 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어쨌든 딱 네. 국힘당에 뭐 또 밖에 나가면 또 윤석열 세력이 지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겁이 난다. 네, 차라리 격리시키는 게 조사해서 특검으로 격리조사 빨리 하는 게. 네, 특검에서 격리조사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이제 특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한동훈이가 뭐 대법원장이 이제 검사를 임명하는 그런 걸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또 민주당 안에서랑 뭐 이런 데서도 뭐 뭐 그럼 뭐 합의만 할 수 있다면 그걸 받아보자 뭐 이렇게까지 막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거 받았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독배일 것 같은데요. 독배죠. 완전히 놀아날 것 같은데 한동훈한테. 네. 그리고 한동훈이 앞으로 그런 것들 자꾸 던질 겁니다. 또 그런 거 말고도 뭐 그거 말고도 개헌이라든가 그런 걸 던질 가능성이 있어요. 선생님 지금 개헌 얘기 제가 네. 지금 여러 번 다루고 있는데 네. 갈수록 또 번지고 있어요. 왜냐? 그게 보수 대연합의 한 중요 축이기 때문에. 저 양반은 저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게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 저 사람 저 얘기 할 것 같았어.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저 사람은 약간 좀 그래 지금 뭐 수박 없어졌다고 하지만 큰 손들도 놀고 있는 건 아니야. 네. 이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뭐 이런 얘기가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손이 추진하는 그야말로 거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빅 프로젝트. 상당한 정도로 완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거다. 추진될 이게.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 중요 매개고리가 개헌이고 네네. 이런 특검일 수도 있는 거죠. 작게는 이런 데서부터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내분시키고. 그렇죠. 네. 이게 만약에 받자고 했다가 만약에 정말 무산되면 또 완전 또 민주당 안에서 내분이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만이 아니죠. 야당들도 다 같이. 봐봐 내가 그러니까 받자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그렇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이 이런 걸 자꾸 던져서 민주당을 갈라치려 하겠죠. 네.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재미난 게 있었습니다. 700에 8080 이 전화번호. 이 전화 이거 누구냐? 누구랑 통화했냐? 그래가지고 주진우 이제 지금은 의원이죠. 옛날 검사에서 얘가 지금 이제 청와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위원이더만요. 같이 있어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 주진우 발칵 화를 내면서 야 내가 무슨 뭐 여기 뭐 중인으로 왔냐? 내 지금 법사위원인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 그거 지금 내가 또 기억 못하는. 뭐 48초밖에 안 되는데. 그랬는데 그 뒤에 있던 그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48초면은 정상이 남다. 야난 이거 진짜 이분은 정말 재치 있고 아주 본질 있게 들어보시는 분이다. 네. 48점 선생님 억겁의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 기억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48초면 윤석열이 지랄 발광을 하고도 남는 시간 아니에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 순간이 뭐 100만 년 같았을 수도 있는데. 그럼요. 시간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중요하면 짧아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중요하지 않으면 뭐 길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진우가 진짜 참 낯짝 두꺼운 것 같습니다. 이놈도. 다음번에 이놈을 증인석에 앉혀줘야 되겠어요. 증인석 그럼 증인석 왜 안 앉혀주자는 얘기였구나. 앉혀줘야 되겠어요. 네. 그럴 날이 멀지 않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방통위원장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선생님 뭐 호텔, 뭐 술집, 돈은 엄청 쓰고 다니고요. 고급 식당. 단란주점에 가서도 막 엄청 쓰고 그러면서 아니 웬 단란주점이냐 했더니 사실상 노래방이다. 이건 마치 그 사실상 핵보유국 같은 거죠. 사실상.
이 사람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뭐 하고 다닌 거죠 도대체? 그러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사교적인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일지도 몰라요. 진짜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조사해봐야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걸로 끊어놓고 딴 데 썼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영수증을 이렇게 끊고. 근데 영수증을 너무 더러운 데다 끊었잖아요.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잘 아는 데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도 가는 데가 있으니까. 정치까지 할 줄은 몰랐나? 그럴 수도 있죠. 여기까지 조사가 나올 줄은 몰랐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나중에 여기까지 할 줄은 모르고 그렇죠. 그냥 일단 쓰고 본. 자기가 방통위원장 될 줄 몰랐겠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설마. 하긴 진짜. 문재인 정권 때 뭐 이럴 때니까. 그래서 그 사람 엄청나더라고 선생님 뭐. 그 도태우라고 하는 놈 있었지 않습니까? 뭐 5.18 막. 망언했던 놈. 그 놈을 지지하고 그랬더라고요. 이분이라는 거 이 인간이 페이스북에 쓴 거 보면 거기 그거 유튜버랑 거의 똑같잖아요. 사고 방식이 이진숙이. 그래서 방송계 쪽에서도 꼴통으로 소문이 났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꼴통으로. 아유 진짜. 그러니까 이게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꼴통위원장이 되는 거네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그런 쪽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화합을 못 하고 그래서 종군 기자로 갔다는 설도 있어요. 화합을 못해서.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이렇게 돈 멋대로 쓰고 이런 거는 뭐 이준석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윤석열도 뭐 사실 뭐 많이 썼죠. 많이 쓰고 검사들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그럼도 막 저 영수증이 휘발됐다고 이런 휘발놈이냐고 막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 머리가 있진 않나 봐. 그렇습니다. 검사들이 정말 치밀한 거예요. 이 휘발놈들 진짜. 치밀한 거죠. 그놈들은 치밀하고 이준석 꼴통이니까 무식한 거죠. 막 이렇게 저질러 놓고 나중에 이게 문제될 줄도 잘 몰랐던 거죠. 이 검사 이놈들 그냥 교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주류 세력은 이게 완전히 몸에 배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게 국가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러려고 내가 출세했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딱 그 꼴 아닙니까? 저는 진짜 의아한 게 윤석열 김건희 한참 이제 대선 직전에. 김건희 그 뭐 라마다 르네상스 조남욱 회장 삼부토건 얼마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그게 줄리 사태고 그게. 그러면 삼부토건이랑 좀 거리를 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좀 거리를 둘 것 같은데 뭘 공공연하게 그냥 보란 듯이 그냥 삼부 그냥 갔다가 우크라이나 봐가지고 돈 벌게 하고. 물론 거기 자기 것도 있겠죠. 이게 지금 뭐 더 검증돼야 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삼부토건의 조남욱 이 사람이 김건희를 20대 시절부터 관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조남욱에게 양육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키워진 특공대 아니야 특공대 쉽게 얘기해. 특공대. 그리고 이제 조남욱의 삼부토건은 쉽게 하면 주가 조작단이거든요. 주가 조작단. 다 조작단이네요. 이게 범죄 조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뭐 기업의 탈을 쓴 범죄 조직이라고 보면 틀림없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했던 범죄 종목이 주가 조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주가 조작단에서 특공대를 키운 거예요. 김건희라는. 오랫동안 키웠군요. 공들여 키웠네. 공들여 가지고 키우면서 기술을 여러 가지 가르쳤겠죠. 뭐 어머니한테서 또 배운 기술도 있고 그 어머니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저 돼지를 잡아라 그런 거예요. 돼지 전에는 또 다른 사람을 잡아라. 돼지 전에 잡았는데 이제 돼지가 괜찮았죠. 돼지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돼지 잡아. 그래서 돼지 잡았어요. 그래서 돼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대통령까지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야? 주가 조작단의 국가 찬탈. 이렇게 되는 거죠. 주가 조작단이 김건희를 키워서 특공대를 키워서 대통령을 만들어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럼 선생님 그 말씀은 이거는 지금 김건희가 돈 벌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전체가 다 그러니까 가족 사기단만이 아니고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주가 조작단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마피아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영화 같은 거 나오잖아요. 마피아가 경찰에 사람 보내는 거. 그래서 들여보내서 경찰 정보편에서 마약을 더 팔고 이런 거 나오는데 그 급이 아닌 거예요, 애들은. 수사받으러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친구가 이름이 거기 뭐 매수도 있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그것도 국가를 장악한 거예요, 애들이 아예. 그래서 국가를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국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부토건 그 주가 띄울 때 보면 뭐 1,000원인가 했다 그러는데 그때 윤석열이 오송 사건이 나서 수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도 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갔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가고 거기서 뭐 이제 재건 사업 얘기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바로 김건희가 젤렌스카를 만나가지고 그
젤렌스키 마누라. 네네. 젤렌스키를 만나서 또 분위기를 띄우고 그 직후에 수직 상승합니다. 네. 주가가. 네. 그래서 5천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쉽게 하면 주식 가치를 부양하기 위해서 국가를 움직였다. 국가를 움직인 거예요. 대통령을 움직인 거죠. 대통령을 움직인 거예요. 이거 자체로 그냥 탄핵감 아닙니까 이거?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주가 조작단이 결국 주가 조작을 제대로 해먹기 위해서 거창하게 해먹기 위해서 대통령을 쉽게 하면 키워내서 포획한 거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들거든요. 네. 이거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삼부 토건은 김건희와 뭐 윤석열이 키워주는 어떤 집단이 아니라 상부 토건을 중심으로 한 세력, 상부 토건이 만들어냈다. 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키워낸 특공대가 김건희와 그 꼬봉이 윤석열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능하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삼부 토건을 왜 이렇게 싸주느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일 수 있다. 삼부 토건이 아예 만들어낸 거다. 이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정권을 장악해버린 거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네요. 제대로 해먹으려고. 거기 지금 이종호 같은 놈들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네들의 그런 그 기본 앞잡이들이. 그 중에 임성군도 있는 거. 말단에. 그 말단에. 네, 말단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석유도 그래서 터트린 것 같아요. 석유도.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뭐 정신건강 갑자기. 네, 맞아요. 케어. 국민들 정신건강을 챙기겠다. 네. 뜬금없는 짓을 왜 자꾸 할까? 다 주식 관련 아니냐 이거죠. 지금 이번에 선생님 체코. 체코의 또 원자력. 와, 그 선생님 말도 안 돼요. 이게 보니까 프랑스랑 우리랑 둘이 경쟁이 붙었는데 우리가 프랑스가 내겠다고 하는 게 절반을 돈을 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근데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뒤로 또 이메나비를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MB처럼 그럼 뭐 엄청나게 많이 퍼주고 국가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국민이 세금으로 메꾸고 근데 이 원전 기업은 이득을 본다네. 그렇습니다. 또 주식 투자한 사람 또 주식이지 않냐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이득 보겠죠. 근데 윤석열이 또 간대요 또 체코에. 지금 원전 장난 아닙니다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움직임을 보면 주가 조작단의 주가 조작을 위해서 뛰고 있다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야말로 탄핵 중에 탄핵감이다. 네. 그리고 이 범죄 조직의 실체를 밝혀내야 된다. 그러네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윤석열을 포획한 집단이 어디인지. 이종호만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더 있다는 거죠. 이종호가 그 중에 하나의 고리인 거죠. 야. 예, 그래서 뭐 제가 농담 삼아 그 이종호가 내일 3부 체크하고 뭐 그랬는데 이게 3부 체코하고인가 농담 삼아. 지금 체코로 지금 뭐 아주 엄청나게 지금 뭐 힘을 쏟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뭐 또 재미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 딸이 지네 아빠랑 주식 거래를 해가지고 뭐 63배, 63배의 차익을 남겼다고. 야 이거는 아빠와 딸. 최은순과 김건희 엄마와 딸. 그러니까 지금 뭐 아주 그냥 뭐 최은순 같은 집안이 대량 양산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부모들이 그래도 나쁜 놈들이라도 자기가 하는 나쁜 짓을 자식들한테 안 들키고 싶어 했습니다. 들키는 걸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러운 짓을 해서 돈 벌어도 자식들만큼 자기를 그렇게 보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러면서 또 들키면 굉장히 부끄러워했죠. 자, 이건 뭐냐면 그 과거의 악당들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 또 일말의 자식 사랑은 있었다는 거야. 어느 정도는. 자식만큼은 그렇게 커주기를 바라는. 오염돼서 더러운 범죄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더러운 거 내 손만 묻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최소한도의 인간성은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의 범죄자들, 악당들은. 근데 오늘날의 악당들은 달라졌어요. 오히려 자기 자식을 범죄에 끌어들여요. 그래서 끌어들여가지고 범죄를 시킵니다. 이것도 딸을 범죄에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뭐 그 전에도 많잖아요. 걸린 게 윤석열 정권에서. 이건 뭐냐면 결국 내가 악당인 걸 들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식이 범죄자가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옛날 악당들하고. 이 정도 되면은 양심은 거의 이제 없다. 고장나서. 그리고 자식 사랑도 전혀 없다. 자식을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이 아니니까요. 전혀 사랑을 못하는 거죠. 자식을.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한국에서 학폭 가해자들이 왜 기득권층의 자녀들이 됐겠냐. 우리 때만 해도 학폭 가해자들은 다 가난한 집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랬죠. 부잣집 뭐 잘 나가는 집 애들은 불만이 많은 아이들. 그런 네. 애들은 부모의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 부끄러워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도 민정당 뭐 고위 간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거 되게 부끄러워했어요. 아 자기 아빠가 민정당인 거를? 민정당 그 간부인 거를. 그래가지고 데모할 때 자기 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그러니까 못 견뎌가지고 이학 가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부모들은 그런 나쁜 짓을 했어도 자식까지 오염시키진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어지간해서는. 네네. 근데 요즘엔 안 그렇다는 거죠. 예. 요즘 완전히 마시고가지고 자식을 어려서부터 악마로 키우고 악당으로 키우고 있다. 이 정도 완전히 병들어 버린 거네요. 이 정도 되면 진짜. 완전히 망가진 거거든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탄핵보다 더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그렇죠. 그 심각한 사회 문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은순 가문 같은 네네. 또 조남욱 가문 같은 가족 범죄 집단이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족이 다 마피아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중남인가요? 거의 중남미 이상이죠. 이 정도면. 이상이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이 그동안 사회 개혁을 지체시켜온 대가입니다. 아.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서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지 못해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정신건강이 계속 악화되고 네. 그중에서 한국의 소위 기득권층 그리고 뭐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제일 안 좋아요. 음. 한국인들 중에서도.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완전히 악마로 키우고 있는 거죠. 악마의 더 큰 악마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최은순이랑 김건희 보면서 정말 약간 놀랍더라고요. 근데 이 집안 다르냐고요. 네, 거의 같은 거죠. 사실 거의 같은 거잖아요. 네, 같은 거죠. 지금. 네, 본질적으로. 네, 그다음에 뭐 그저 누구였더라 그때 청문회 나왔던 애 중에 그 검사 아들 그 학폭하던 애. 네네네. 우리 아빠는 검사야. 우리 아빠 뇌물 받아.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자랑스럽게. 네네. 이게 좀 바뀐 거예요. 옛날에 그러네요. 그 범죄자들이 아니에요.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한동훈이가 결국 당 대표가 됐습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이제 뭐 우선 궁금한 거 나경원이랑 한동훈이랑 이거 이 심리적 뭐라고 그래야 되나 분당 상태 네.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웃긴 웃던데 나경원이가. 네, 나경원은 뭐 이제 원래 배알이 없는 사람이니까 아. 네, 그냥 사교적으로 웃어주는 건데 아. 기분은 엄청 상했잖아요. 네, 상한 정도가 아니던데. 네, 그래서 아마 속으로는 이를 갈겠죠. 네. 뭐 아량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아하. 저 자식 언젠간 손봐주겠어. 예,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한동훈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걸 잘한다는 거예요.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능력이 탁월해요. 탁월하다. 정말 그 깐족거림이 네, 네. 상상 이상이다. 네. 제가 우리 편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죠. 지네들 안에서도. 사실상 나경원은 뭐 경쟁자도 아니었거든요. 네. 원희룡 정도만 치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까지 나경원을 몰아붙여서 기분 나쁘게 만들면 나중에 나경원이랑 어떻게 같이 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계산을 못하는 인간인 거죠. 한동훈이. 자기를 건드리면 네. 그 순간 통제력을 상실하는 통제력을 상실한다. 자기 통제를 못하고 막 지져버리는 미친 듯이 네.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은 국힘당을 앞으로 갈갈이 좀 찢지 않겠느냐 아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이. 네. 예,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한동훈이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좀 눈여겨본 것은 얘가 이제 발표한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김건희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윤석열이 아주 기분 나빠할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윤석열 정권이 이미 유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유능하다. 이미 유능하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비아냥거린 거다. 한동훈이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거는 네네. 한동훈 입장에서 또 최대의 용기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도면. 네. 그렇죠. 한동훈은 원래 대놓고 윤석열한테 저항을 못 하잖아요. 네, 거기에 넣어서. 통화도 했답니다. 네. 통화도 하고 현장에서도 악수를 했는데 네. 눈은 안 맞아주시더만요. 맞습니다. 무서워서 윤석열을 째려보는데. 네. 자, 그런 거 봤을 때 이 얘기는 결국 우회적으로 최대한의 용기를 내서 윤석열을 공격한 겁니다. 네네. 자,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럼 윤석열이 화내겠죠? 네. 그럼 뭔가 한 가지 립 서비스는 필요하겠죠? 예. 이미 유능하다. 음. 이런 립 서비스를 한 거 아니냐. 아. 그리고 뭐
이미 유능하다라는 얘기는 저는 약간 조롱 쪽같이 들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뭐 네. 유능하면 이런 사태까지 왔겠습니까? 총선에 참패하고 뭐 그걸 유능하다고 하면 한 유능한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입장이 뭐겠나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계속 12월 말부터 얘기했던 윤석열로부터의 탈피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건 네. 국민의 눈높이 뭐 이런 거 어쨌든 특검법도 추진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한동훈이 아예 윤석열과 적이 돼서 네. 정말 탄핵까지 나설 것이냐. 네. 사실 이거는 좀 애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큰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면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사실상 정권은 이재명 대표한테 갈 거고. 그렇죠. 그럴 그러니까 위험이 한동훈 있죠. 입장에서는 탈피는 하되 탄핵은 안 되는 정도. 네. 이거를 이 이제 중간 줄타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나온 말이 아니니까 딱 준비된 말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그게 들더라고요. 아부성 말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문제는 그건데 윤석열이가 그거 강한 주겠냐. 받아야 되는데 네. 안 받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뭐 적의 적은 동지다 이래가지고 네. 뭐 한동훈 잘해라 한동훈 이겨라 뭐 이렇게들 하던데 네. 사실 그거는 좀 너무 네.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네. 들더라고요. 네. 네. 아니, 둘이서 싸우는 거를 그냥 지켜보는 거는 뭐 상관없어요. 네, 그럴 수는 있는데. 네, 그럴 수는 있지만 한동훈이 뭐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인데 말이죠. 네, 더 나쁜 놈이죠. 더 나쁜 놈이고.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오늘도 지금 대북전단 확성기 문제, 오물풍선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네, 오늘 또 왔죠. 오물풍선이 오늘은 지금 대통령실 용산. 네. 용산에 떨어졌다고 그러죠? 네네. 미군 기지도 떨어지고. 네. 이거 무슨 그게 뭐 있나? 글쎄요. 너무 어떻게 거기 떨어졌죠? 너무 정확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지난번에는 거기 용산 그 박물관? 네, 근처에 주차장인가? 예, 관저에서 800m 떨어진 곳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엔 지금 대통령실 앞에 떨어지고 미군 기지 떨어졌으면 이게 그냥 오물풍선이니 망정이지. 근데 이거는 네. 오물풍선은 삐라에 대한 대응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대북 확성기에 대한 대응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네. 이게 문제예요. 더. 그 삐라에 대해서는 오물풍선으로만 대응했지만 네. 확성기를 병행할 시에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다른 대응을 하겠다 그랬죠. 네. 그리고 삐라도 지금 연달아 뿌렸기 때문에 남쪽에서 네네. 먼저 뭐 김여정 부부장이 아주 강하게 거기에 대해서 처참한 기막히고 처참한 대가를 각오하라 그랬나? 처참한 현실을 보게 될 거라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다른 대응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네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반발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경우 본다면 확성기 방송에 대한 대응을 거의 확실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물풍선 아니겠죠. 예. 이게 문제이다 오히려. 오물풍선보다. 확성기가 문제다. 네네. 아하. 그러니까 삐라는 뿌리는 대로 계속 오물풍선으로만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귀찮겠죠. 힘들고.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바로 확성기를 시작했고 또 게다가 확성기는 이제 군대에서 하는 거니까요. 네네네. 이거는 뭐 정권에서 빼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정권이 하는 거니까요. 네, 오늘 발표로는 종일 방송으로 바꿨다 그럽니다. 네, 다시. 매일 한다고 그럽니다. 네, 매일 하는 거는 네. 원래 했는데 4시부터 10시가 종일? 네, 내일 4시부터 10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오물풍선이 오면서 종일로 지금 나간다 그래요. 하루 종일 돌린다. 24시간. 네, 거의 이제 24시간 아침부터 밤까지. 야, 그 지역 주민들도 24시간은 아니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그게 종일 방송인데. 아침부터 밤까지.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고조시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냐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네네. 제가 흐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7월 11일 날 김건희가 미국에 윤석열을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V1이 V2를 데려갔다. 네, 데려갔잖아요. 네네. 데리고 미국을 방문해서 NED를 만났습니다. NED. 그렇죠. 민주주의 진흥재단을 만났어요. 그래서 네. 북한 인권 간담회에 참가했거든요. 네네. 여기서 NED라는 조직을 다들 여러 차례 제가 얘기했지만 네네. 한국의 삐라 살포 단체를 배후 조종하는 단체입니다. 네. NED. 삐라 살포 단체죠. 거기가. 그렇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돈 안 주고 지시 없으면 네. 삐라 살포를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CIA 외곽 조직이죠. 네. 그러니까 NED에서 삐라 살포를 주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11일 날 이걸 할 때 그쯤에서 통일부가 뭘 했느냐 하면 경기도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단속 조처가 위헌 위법임을 지적할 법률 검토 의견 달라. 그게 좀 컸어요. 그거를 로펌과 전문가한테 요청했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대북
삐라 살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요.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거 충격적인 뉴스였어 선생님. 그렇습니다. 11일 날쯤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아 그게 그 같은 시기입니까? 비슷한 시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때 보도가 나왔으니까 한겨레에서. 그럼 14일 날 좀 있다가 성일종이가 네네. 뭐 원점 타격 얘기를 했죠. 네네. 오물풍선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이렇게 정했다는 지난번에 식으로. 저희들 한번 얘기 한번 나눴죠. 14일 날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날 삐라 살포가 들어갑니다. 첫째로. 그날 삐라 살포 하죠. 네. 그때 김여정이 이런 얘기를 했죠. 부부장이 더러운 짓을 한 대가에 대해서 각오하라. 예. 이 정도까지만 해도 그냥 삐라 살포 각오해. 그냥 오물풍선 정도 얘기예요. 이 정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보내요. 16일 날 이틀 뒤에 바로 보내죠. 바로 보냅니다. 그때 이제 말이 세지죠. 그때 세지죠. 다시금 엄중히 경고하면서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 처참한 대가. 그래서 뭐 대응 방식이 변화 불가피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오물풍선이 날라온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바로 확성기를 틉니다. 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확성기를 틀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총이 날라왔죠. 아니 얼마 전에 틀었을 때. 아 이번에. 네, 틀었을 때. 그 미국이 막 난리쳤죠. 막았잖아요. 뭐 저 미 대사랑. 네. 그다음에 사령관. 저는 처음 봤어요. 네, 가서 우리 역사에서 사실 이게 한반도에서 큰 손 넘버 그렇죠. 원투인데 둘이 가서 혼냈잖아요. 네. 야 누구 마음대로 확성기 들었어. 그랬죠. 유엔에서 조사할 거야. 그래서 못 들었죠. 네, 중지시켰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확성기를 중지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는 틀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허가를 해준 거다. 해준 거예요. 해주지 않고 못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때 네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틀었다면. 그렇다면 어느 선에서 이거 허가 나왔을까? 저 11일 날에 김건희의 방미 NED 접촉에서 미국 쪽하고 합의를 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삐라 그다음에 확성기 여기까지 그리고 해라. 좀 더일 수도 있죠. 국지전 정도. 네, 원점 타격까지. 원점 타격까지. 예,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죠. 그렇죠. 원점 타격은 미국의 허락 없이 말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지전. 네. 여기까지도 미국한테 허락을 받고 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뭐 거기까지 너가 알아서 해. 예. 뭐 우리는 뭐라 안 할게. 그러고 돌아와서 이제 그러면 오물풍선 날리면 확성기 틀면 된다. 네네. 이렇게 내부 방침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자마자 확성기를 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좀 수위를 올려가고 있고. 네네. 이런 걸 봤을 때 미국과 어느 정도 얘기가 조율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건 뭐 우크라이나로 가겠다는 거겠네요. 우크라이나 걸로. 그렇죠. 최소한 국지전을 해보겠다. 네, 윤석열 정권에서는. 문제는 이제 북에서 국지전으로 끝내겠냐고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죠. 국지전으로 끝나질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지금 이것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8월 23일인가요? 그때가 이제 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지금 19일부터 시작한다는 것 같은데. 19일입니까? 네, 8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이제 얼마 전에 그 NED 하고 나서 그 핵 지침 협의를 했단 말입니다. 미국이랑 윤석열이.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합의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죠. 위험한 합의죠. 이렇게 치면 지금부터 점점 뭔가 수위가 올라가서 올리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8월에 거의 절정에 나왔는데. 신원식이 오늘인가 그 일본 언론이랑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가 대북전단 날리면은 이거 아마 총 쏠 수 있어 북한에서. 지금 이거 아주 걱정이야. 이러면서 노소리를 떨었더라고요. 쥐들이 안 보내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우리가. 네, 맞습니다. 이건 마치 지금 뭔가 북에서 쏴주길 바라는 듯한. 거의 지금 도발을 계속 유도 정도가 아니라 압박하는. 도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압박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라고 거의 보여져요.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이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앞에서 계속 잽을 날리고 눈앞에서 막 칼을 휘두르는데. 그렇죠. 푸틴이 어쩔 수 없이 특수군사 작전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거 위험한데요 지금. 지금 그런 흐름으로 밀고 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의 독자적인 판단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오케이를 허락을 했다. 미국이 왜 오케이를 하죠? 그게 좀 의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권을 상대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이든 정권에서는 뭐라도 터지지 않으면 민주당이 승리하기 어려워요. 사퇴를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 해리스가 뭐 쉽게 이긴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거는 이제
해리스가 지금 등장하자마자 여론에서 띄워주려고 네네. 뭐 트럼프를 여론전에서 조사해서 이겼네 뭐네 뭐 어디에서는 이겼다 이렇게 예, 나와요. 나오지만 여론조사 보니까 2% 뒤지는데 또 사실상 네. 이겨. 네. 네. 근데 이거는 해리스 띄워주려고 언론 조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트럼프 쪽에 호빵이 끼고 있죠. 뭐 웃기지 마라 네, 이런 네, 식으로. 그러고 있죠. 허니문 효과, 반짝 효과다. 그래서 사실상 해리스로 교체를 했지만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네. 해리스가 됐다고 해서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졌느냐 하면 아닙니다. 네. 오히려 더 낮으면 낫다고 봐요. 아하.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정권을 트럼프한테 뺏기게 생겼어요. 네네. 그럼 11월 달에 트럼프가 되기 전에 제일 불안한 사람은 누구냐? 아하. 민주당 쪽의 네오콘들, 네. 강경파. 그 다음에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음. 여기서 궁합이 맞죠? 예예. 야 뭐라도 해야 된다 지금. 아, 그래서 나오는 거. 그래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불씨를 터뜨려서 상황을 악화시킨 다음에 예. 이걸 수습을 하든 확전을 시키든 상황을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시켜서는 안 된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같이 그대로 유지되면 트럼프는 계속 큰 소리 칠 거예요. 예. 자기가 대통령 되면 북과 잘 지낼 거다. 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고 있잖아요.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를 아마 그리워했을 거예요. 그래, 그런 얘기하죠. 그 표현이 좀 황당하죠.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워한다는 거는 선생님 이거는 약간 좀 뭐 정상 지도자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겁니다. 네네. 트럼프가 북과 관계 정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건 분명해요. 네네. 왜냐하면 그거를 자기가 하려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네. 약간 그 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볼튼 이놈만 아니었으면 뭐 이런 게 있는 건가? 그래서 볼튼하고 사이 엄청 안 좋잖아요. 근데 볼튼은 안 좋죠. 볼튼은 막 트럼프 욕하고 트럼프는 볼튼 욕하고.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때 도장만 찍었어도 내가 재선도 성공하고 노벨상도 받고 내가. 노벨상도 받고 이거 또 평양에다 트럼프 타워도 세우고 네. 원산에다가 그게 그 꿈인가? 그것도 꿈이래요. 그런 게 이제 하나 있다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당선되면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네네. 보여지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호감도 굉장해요 볼 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럼 북에서도 평가를 했더만요. 북에서도 인정했습니다. 북에서도 인정을 했더라고요. 조선중앙통신에서 네. 개인적 친분 관계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걸 인정한다. 인정한다. 근데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그걸로 뭐 될 게 있냐 어림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정책을 전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결국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는 지금 상당한 호감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도 알고 네. 있고 트럼프는 예. 그렇게 믿고 있고 나도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 싫어하지 않을 거야 나를 네. 인간적으로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화답을 근데 인간적으로 싫어하지 않는다 예. 개인적 친분관계 있다 하지만 그거와 국가 대사는 다르다 네. 그러니까 꿈 깨라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네. 트럼프는 이제 그를 내세우는 거 자꾸 나 친해 사이 좋아 같이 야구도 볼 거야 뭐 아니 야구를 왜 봐 야구를? 그러니까 농구를 좋아하는데 농구보다 야구가 더 재밌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 친한 친구니까 네. 야구도 알려줄게 내가. 야구 내가 알려주마. 맛있는 거 있으면 친구 사주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차도 뭐 태워주려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푸틴은 차를 태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줬잖아요. 차를 줬죠 두 대나. 그걸 같이 운전도 하고. 운전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는 줄 수 없을 것 같고 혼나니까. 네. 그러니까 야구를 보여줘서 푸틴이 못하는. 그래서 일각에서 그런 주장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 미국에 부르겠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죠. 거의. 뭐 초청하겠다는 건가? 그럼 관계 정상을 한다는 얘기죠. 엄청난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상징적으로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막 던지는 건데 일단 던지고 큰 소리 빵 붙이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거든. 네. 상황이 한반도에서 차라리 뭔가 불꽃이 터져서 트럼프가 그런 얘기 못하게 해야 되거든. 예. 그렇게 되면 트럼프도 화해하겠다는 얘기하기 힘들어지잖아요. 전쟁이 붙었는데. 네네. 그러면 막 도발을 중지하라든지 예. 뭐좀 과격한 발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판을 깨버리려고 하는 거죠. 아예 판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이번에 바이든이 왜 사퇴를 했냐 이 분석에서 네. 이제 그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상 이번에 트럼프를 쏜 게 이 바이든을 비롯한 이 전쟁 세력. 네. 트럼프가 돼버리면 우크라 전쟁, 다 끝나니까. 그다음에 저기 저 이스라엘 전쟁 다 네.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실제로 지금 이걸로 전쟁으로 재미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지금 불상복합제가.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빨리 트럼프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근데 높죠. 이게 실패하니까 바이든이 아유 이제 더는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그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미국의 큰 손들이 네. 그 뒤에는 큰 손들이 야 바이든 너는 이제 정리하자. 뭐 라고 한거 아니냐. 슬슬 그런 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지금. 바이든 쪽이 관련돼 있다는 네, 증거가 네, 나오기 네.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압박이 되겠죠. 네. 게다가 바이든이 너무 바보짓을 해가지고 이제 늙어가지고 네. 안 된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너무 늙었죠. 예, 이제 압력이 강한 것도 있죠. 네네네. 근데 바이든도 끝까지 버텼다고 하네요. 아. 신이 명령하기 전에는 사퇴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 신이 누구예요 그럼 도대체? 사퇴 직전까지. 네. 근데 신이 명령을 했나 보죠. 그 치매 때문에 이제 환각 증세인지 몰라도 명령이 돼서 이제 사퇴를 한 거고요. 예. 그래서 해리스가 떴지만 해리스도 그다지 중량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네.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해리슨 또 보니까는 뭐 전쟁 계속 해야 된다는 주의자더만요. 강경파죠. 실제로 지금 부통령이고. 강경파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으로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 네네. 오히려 뭐 저 언론에서는 보수 남자 전 대통령과 뭐 진보 여자 현 부통령의 대결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진보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이는데. 해리스 강경파입니다. 네오콘 쪽이에요. 네, 네오콘인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에도 탄핵 청문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140만 탄핵 청원의 힘으로 우리 국민들의 100만 촛불로 이 정권을 빨리 엎어야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선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거리에 선다. 어느새 하나둘 모여 바다가 된다. 촛불의 바다, 희망의 바다. 썩어 빠진 세상을 뒤집어 엎자. 우리가 주인이다. 여기는 우리의 땅.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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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의 행진.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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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행진.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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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행진. 우리가 이긴다. 촛불의 행진. 오늘도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선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거리에 선다.